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탁한 사회에서 바른 목소리를 소신 있게 전달하는 채널 유튜브 닉네임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세현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정세현? 정세현 씨는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 누구 정부 때 장관이었냐? 바로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연관 검색어에 네이버에 정세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한미연합훈련이 뜨는 거 보이시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무슨 폭탄 발언을 했느냐? 바로 한미 훈련의 중단은 한국이 미국에게 간절히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 발언이 난리가 나서 이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간절히 얘기해가지고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시킨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그런 어떤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의 중단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게 간곡히 요청한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당초 사업가 출신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예산을 아끼려는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이제 중단한 거다라고 우리가 알고들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진정한 배경 원인은 그것이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부 연관은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바로 이제 문재인의 그 한국 정부가 간곡히 요청을 한 결과라는 거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 달라라고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정세현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매우 엄중한 안보 위기 사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옛날 후보자 시절, 정치인 시절부터의 그 안보관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 진작부터 대한민국의 뭐 군정보부인 기무사나 그리고 국가의 유일한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해체하자, 약화시키자라고 진작부터 공약으로 당당하게 내걸었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현 대한민국 국정원의 정보 수행 능력과 군정보부인 기무사를 사실상 식물기관으로 박살을 내놨습니다. 인사를 자기 입맛대로 단행하고 이빨과 발톱을 모두 뽑아버렸죠. 국정원과 기무사는 현재 빈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반식물기관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문재인 씨는 과거 자신의 저서 희망에서 언급하기를 이제 뼈 아팠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라고, 국보법 폐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라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원래부터 반감을 갖고 있던 굉장히 사상적으로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이런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네티즌들이, 일반 대중들이 저 같은 일반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더라고요. 그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장자방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그런 외교 국정 전반에 걸친 그 조언가, 자문가 역할을 하는 문정인 씨라는 사람, 이제 현 시점에서는 전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일 텐데, 그 이제 이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그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나가라고 한다면 주한미군은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속내는 문재인 씨가 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말을 하면 겁이 나니까 이런 거를 문정인이라는 아바타를 통해서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한번 폭탄 발언 내뱉어보고 만만하면 밀어붙이고, 이 사람이 공격을 많이 받으면 자기는 자기 의견은 아니라는 식으로 밑장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한미군 얘기가 나오고 국가보안법 얘기가 나오고 국정원 해체가 나오고 기무사 해체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불안정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개성공단을 더 크게 확장을 하고 북한에 더 많이 퍼줘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판단력과 사고관이라는 겁니다. 사상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혹자는 이제 강성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너무 이제 딱딱하다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소위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이 밉다는 식으로 우리 청년 우파분들 중에서 좀 어떤 너무 이제 각박한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던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유튜브 얼음사이다는 절대로 그런 강성 보수 어르신들,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이 절대로 지나치지도 않고 강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지극히 정상이고, 우리 젊은 청년 우파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종북 좌파의 실체와 무서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브한 생각, 너무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르신들은 본능적으로 과거의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수십 년 동안 본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냉전 시대를 오랫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련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제가 지금 즉시 어떤 연도가 떠오르진 않는데 1990년대 초반이었지 않습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그때
그 이제 원전 폭파 사고도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소련의 경제가 이제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 60대 중후반 그리고 70, 80살이 넘어가는 어르신들은 본인들의 인생에서 냉전 체제의 그 경쟁 체제가, 우리는 교과서 속에서만 접했던 어떤 그런 냉전 시스템이 본인들 인생에서는 지금의 평화로운 시절보다 냉전 시절을 인생에서 더 오랫동안 겪어왔던 분들입니다. 우리 20, 30대 청년 세대를 예로 들자면 어르신들이 겪어온 냉전 시대와 반공 시대의 그 인생의 기간은 우리가 살아온 평생보다도 더 길다는 거죠. 40년, 50년씩, 지금 7, 80대 어르신들은 40년, 50년씩 본인들의 인생에서 냉전 시대와 공산권 국가들의 비열함과 무서움을 뼈저리게 겪어보신 분들입니다. 뭐 수많은 내란 선동들, 그리고 수많은 종북 좌파들 간첩들의 무서움을 똑똑히 눈으로 체험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북한 놈들이 넘어와가지고 청와대를 습격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예비군 제도가 생기고, 어르신들은 이런 걸 실제로 겪은 세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북 좌파와 북한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거의 병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말로는 애국과 청년 우파를 떠들고 있지만 젊은 우리들이야말로 북한의 무서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어르신들을 꼴통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어르신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종북 빨갱이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실제로는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설사 어르신들의 가방끈이 짧고 배움이 좀 부족하시다 하더라도, 또 표현 방법에 비록 이제 먹고 살기 바쁜 시대를 살다 보니까 표현 방법에 이제 세련된 그 기술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이제 빨갱이라고만 하면 자다 일어나서도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게 실제로는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수십 년 인생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길거리에 좀처럼 나가지 못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보다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칼바람 맞아가면서 기꺼이 길거리로 나가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힘쓰시는 우파 어르신들이 저는 진심으로 존경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이제 또 개인의 신분으로서 그런 우파 집회에 몇 번 참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에 똥을 많이 싸니까 그런 우파 집회 같은 게 그래도 한 번씩 이제 자주 일어나고 또 유튜버들 중심으로 모이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그냥 일개 개인의 신분으로서 우파 집회에 몇 번이나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당이 주도하는 그런 집회에 참여한 적도 있었고요. 서울 한복판까지 제가 살고 있는 밑에 지방에서 정말 그 서울 한복판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주말 하루를 통째로 바치고 왔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우리 젊은 세대는 아무래도 없고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어르신들이 너무 강성 우파다, 꼴통 우파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강한 어르신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 우파들의 어떤 그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행동으로 나서는데 주저함이 없는 어르신들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후보자 시절에 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대선 후보 토론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제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라고도 했고, 실제로. 그리고 실제 지금 대통령이 된 지금 대한민국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이런 거를 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사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못한다면 그거는 민주사회, 민주시민의 국민이 아니라 정말 안타깝지만 개와 돼지라는 겁니다. 절대 제가 지나친 발언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일찍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위험한 사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연령에 많고 적음, 그리고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사상적인 위험함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분 한번 보세요.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라는 분인데,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적화는 시간 문제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뭐 나이 많고 높은 계급장을 다신 분만 이랬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수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우리나라에 있는 좌파 세력들은 기본적인 안보관념에서 굉장히 위험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이런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요즘 개박살난 정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어떤 이런 그 이제 양심선언, 폭탄 발언 같은 걸 보면서
또 이분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문재인 정부를 편을 드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뭐 또 뭐 훌륭한 분이다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고까지는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이런 일부 폭탄 발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의 입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 근본적인 배경 원인은 바로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게 간곡히 요청한 결과다라는 말이 나왔다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뭔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방금 전에 뭐 국정원 해체라든지 식물기관으로 군정보부를 뭐 식물기관으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경고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지어냈던 거 없던 말을 만들어내는 페이크 뉴스 절대 아닙니다. 모두 이 사람이 과거에 명명백백 자기 입으로 했던 소리들, 자기 자서전에 떠들었던 소리들입니다. 국가보안법, 국정원 해체, 그리고 또 그 자신의 오른팔이 주한미군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 것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건 여러분들 불과 몇 년 전 대선 프로그램에서 전 국민들이 봤던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사는 2년 반전 그때 그 시절 대선 토론도 아닙니다. 2012년 예전에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대권을 두고 다퉜을 때 그때 그 시절에도 이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빨갱이라는 단어나 종북 좌파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발 좀 시대착오적인 용어라는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종북 좌파와 빨갱이 사상은 엄연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디 저도 이런 것들이 과거 구시대의 유산, 이제 더 이상 이제 시대착오적인 용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안보 현실에 있어서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위험한 그런 사상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